다음에 21세기 경호 전문가의 수요도 무궁무진합니다. 옛날에는 뭐 재벌 회장들이나 연예인들만 했지만 지금은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왕따라든지 또 일반 기업에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경호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단지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보안의식이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매너가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특정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조직을 떠나는 순간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서 바깥에 와서 일을 처리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니즈가 있고 비싸다는 거죠. 저렴하지 않아요. 사회는 항상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고, 시장이 모든 가치는, 세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회, opportunity. 그 다음에 뭡니까? 리스크, 위협. 그죠? 기회를 얼마만큼 키우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정해지는 거고, 리스크를 얼마만큼 내가 줄일 수 있느냐가 내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든 간에 opportunity, 리스크 둘 중에 하나는 꼭 갖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러면 그걸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호황기든 불황기든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 사람들은 호황기가 돼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리스크를 해칭해줘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돈 벌 기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경호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외국계 기업들 국내에서 지사 설치하거나 임원들 파견하거나 지사장 파견하면은 한국이란 사회가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전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봤으면 진짜 안전한 나라인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북한하고 지금 거의 뭐 휴전 상태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뭐 또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뭐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뭐 사회가 그렇게 자기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혼자 와 있으면은 언제 린치를 당할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나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통역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이드도 할 수 있고 업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호관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도 많고. 그래서 단순히 내가 경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커런트 이슈, 경제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백그라운드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만 시간 법칙 들어봤죠? 1만 시간 법칙, 그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10,000시간 정도로 노력해야 전문가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루에 3시간씩 자기 개발하면 10,000시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3,000일 정도로 해야 되는 거죠. 3,000일? 3,9,000, 맞네. 3,000일 정도로 해야 돼요. 3,000일. 3,000일이면 10년 정도로 해야 된다. 10년. 10년 정도는 하루에 3시간을 끊임없이 주말도 없이 노력을 하면은 전문가로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문가라는 소리를 영원히 못 듣는다는 거죠. 얼치기밖에 안 되는 얼치기.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10년을 끊임없이 결혼해서 애를 키우고 직장 다니고 또 본가와 처갓집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게 다 관리하고, 친구들 결혼식 하는데 돌아다니고 또 애 돌아가는데 가서 같이 품앗이도 해야 되고,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영어로 된 책들을 10년 동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야 전문가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익숙해지는 거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월급쟁이 할 생각 이제 그만하고 자기가 나와서 창업을 하거나 세상에 아무도 해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경호 업무만 갖고 벌을 수 있는 돈이 내가 500만 원을 번다면 1,000만 원을 벌려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경호 업무 플러스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회계사를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내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통번역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없는데 경호 업무만 하면서 내가 1,000만 원을 벌으려면 그걸 벌 방법이 없는 거죠. 2,000만 원을 벌자고 하면은 뭐예요? 내가 경호 업무뿐만 아니라 최소한 3개 정도의 경호 업무 정도에 갖고 있는 정도의 역량과 지식을 3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중국어를 동시 통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뭔가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만 갖고 있으면은 본인들이 받던 급여의 4배, 5배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은 뇌물밖에 없는 거지, 뇌물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잘 몰라요. 차이를 잘 모르는 거죠. 당신이 500만 원짜리 월급장인데 당신 1000만 원 줄게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죠. 사실은 500만 원 뇌물인 거죠. 독일 하는데 그걸 자기가 구별을 못해요. 내가 진짜 능력이 있고 운이 좋아서 500만 누군가 이 바보 같은 놈이 나를 500만 원밖에 안 줘도 되는데 1000만 원 준다 이리 생각하는 거죠. 나는 행운이다 생각하고 상대를 바보라 하는 거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500만 원은 그게 뇌물입니다. 뇌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능력에 맞는 만큼 돈을 받아야 돼요. 자기 능력 이상의 돈을 받는 것은 그게 다 독이라는 거예요. 독이.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해요. 또 나이 들면 마찬가지고 돈이 필요할 때는 더 그렇고. 제가 이렇게 한 35년 동안 퇴직하고 이리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쭉 보면서 인생 말년이 잘 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